취임, 임신, 출산. 8번째, 출산과 출산 후 관리. 처음 출산하는 여성은 분만 진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연 분만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합니다.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분만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통과 출산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대부분 자연 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후에 임신 전 몸 상태로 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육기는 분만 시 생긴 상처가 완전히 낫고 자궁이 평상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신체의 각 기관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대개 산후 4주에서 6주간입니다. 그렇지만 심혈관계가 회복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므로 출산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가족들의 돌봄과 배려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질문 1. 출산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방과후 1. 이슬이 비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이슬이 비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경부를 막고 있던 조직과 혈액, 분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색 혈흔이나 선홍색 혈이 비치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간혹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과후 2. 규칙적인 진통이 느껴집니다. 15주에서 18주의 임신 제2, 3분기 이후부터는 가끔 배가 당기곤 합니다. 이러한 가진통은 생리통과 같은 통증이 느껴지다가 잦아들고 다시 느껴지는 등 불규칙하게 생겨납니다. 진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오면 분만이 임박했다는 뜻이므로 병원으로 갑니다. 방과후 3. 양수가 터집니다. 갑자기 질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양수가 터진 것입니다. 양수가 파수된 경우에는 현재 진통 유무에 상관없이 깨끗한 거즈나 위생 패드를 댄 다음 바로 병원에 갑니다. 이처럼 이슬이 비치거나 규칙적인 진통이 느껴질 때 또는 양수가 터진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단, 하지마비 장애 임신부의 경우에는 통증과 증상을 스스로 알 수 없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보호자가 임신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출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분만 진통 경과 시간은 보통 프리드만 분만 진통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분만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이며 자궁목이 3cm에서 5cm 정도 열릴 때까지 시기입니다.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되면서 자궁 경부가 열리는 시기를 활성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자궁 수축은 강도가 점점 높아지며 간격 또한 점점 줄어듭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자궁 수축이 없더라도 양수가 터지면 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또한 초산부와 경산부의 분만 진통 경과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초산부가 경산부에 비해 좀 더 길게 소요됩니다. 잠복기의 경우 초산부는 9시간 넘게 지속되는 반면 경산부는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활성기는 초산부가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경산부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입니다. 태아 분만 시간은 초산부 12시간, 경산부 7시간부터입니다. 질문 3. 가진통과 진진통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가진통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궁 수축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 출산하는 임신부는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별하지 못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진통과 진진통의 특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진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1. 가진통은 자궁 수축이 불규칙합니다. 진진통은 출산이 임박함에 따라 자궁 수축이 30분에서 20분, 20분에서 10분, 10분에서 5분 간격으로 점점 짧아지며 수축될 때 느껴지는 통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가진통은 수축이 불규칙하고 통증도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다.
산모는 자궁이 수축될 때 가장 심하게 뭉치는 시점을 체크해서 간격이 일정한지, 통증이 심해지고 짧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과후 2. 가진통은 안정을 취하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했을 때 수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수액, 진정제 등을 투여했을 때도 수축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표, 가진통과 진진통의 차이. 항목, 가진통, 진진통 순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성, 불규칙적, 규칙적. 다음, 간격, 변화 없음, 점점 짧아짐. 다음, 강도, 변화 없으며 걸으면 완화됨. 점점 강해지며 걸으면 더욱 심해짐. 다음, 부위, 하복부에 국한됨. 등과 복부. 마지막으로 이슬, 안 보임, 대개 보임입니다. 질문 4. 진통을 잘 견디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임신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임신부가 안정될수록 근육도 이완되어 근육경련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아지고요. 진통 중 자주 자세를 바꾸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으므로 매 시간 최소 한 번씩 자세를 바꿉니다. 자세를 자주 바꾸면 압박궤양이 생길 가능성도 낮아지니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또한 걷기는 자궁이 열리고 아기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 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걷기는 자궁이 열리고 아기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 하는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1. 서거나 걷기.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덜어줄 뿐 아니라 중력의 도움으로 골반이 잘 열리도록 해 아기가 쉽게 내려오도록 합니다. 방과후 2. 흔들기. 의자에 앉거나 일어서서 몸을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방과후 3. 쭈그려 앉기. 수세기 동안 많은 여성들이 활용해온 자세입니다. 쭈그려 앉으면 골반이 넓게 벌어져 아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움직일 공간이 많아집니다. 방과후 4. 앉기. 침대나 남편의 품에 안겨 앉는 것입니다. 앉기 자세는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덜 수 있으며 중력의 도움으로 아기를 아래로 쉽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방과후 5. 무릎 꿇고 엎드리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나 남편의 어깨에 기대는 자세입니다. 아기의 머리 뒤가 척추를 누를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의자나 남편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등을 편안하게 하면서 아기가 앞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방과후 6.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기. 고양이와 비슷하게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진통을 보다 편안하게 다스리고 분만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과후 7. 옆으로 눕기. 기운이 없어 똑바로 앉거나 쭈그려 앉기 힘들다면 옆으로 누울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자궁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지나치게 빠른 분만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5. 진통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호흡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호흡 방법에 따라 진통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달라지기도 합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신 중 다양한 호흡법을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호흡법이 있습니다. 방과후 1.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 코를 통해 숨을 길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천천히 내쉽니다. 방과후 2. 히 소리 호흡.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히 하는 소리를 내며 짧고 빠르게 숨을 내뱉습니다. 방과후 3. 헐떡거리기. 빠르고 얕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강하게 내쉬기. 강하고 빠르게 숨을 내뱉습니다.
질문 6. 진통을 견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진통을 완화하려면 소변을 꼭 봐야 합니다. 매 시간 최소 1회 소변을 보도록 합니다. 방광이 비어 있으면 더욱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척수에 손상을 입은 여성은 소변을 모두 배출할 수 있도록 진통과 출산 시 도뇨관을 끼운 채로 있으면 반사기능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질문 7. 분만 진행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출산하는 임신부, 즉 초산부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인 경산부의 분만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분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활성기가 초산부일 경우 약 4.9시간이고 경산부는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활성기 동안 자궁수축으로 자궁경부가 원활하게 열려 9cm 정도 열린 이후에는 그 속도가 감소되며 태아와 골반의 상호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태아의 머리가 골반으로 진행하여 산모의 힘주기가 본격적으로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질문 8. 지체장애 여성도 자연분만이 가능할까요? 답변. 지체장애 여성이라고 해서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 진통관리를 잘해야 하며 분만을 할 수 있는 자세 잡기와 힘주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척수장애 등으로 하반신에 장애가 있다면 주변의 도움으로 자세를 잡을 수 있더라도 원활한 힘주기가 불가능해 자연분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척수장애를 제외한 지체장애 여성은 자세 잡기와 힘주기가 모두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연분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여성들처럼 분만 때에 똑바로 누워 분만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면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눕는 등 의료진과 상의해 다양한 변형 자세로 분만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진통 과정 중 진행이 잘 되지 않거나 산모나 태아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9.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분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척추골절이나 협착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 등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자연분만 중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왕절개 시에는 하반신 마취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차이점. 항목. 자연분만, 제왕절개 순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요시간. 활성기 기준으로 약 5시간 정도이지만 12시간까지도 가능. 수술 전 준비, 마취 20분에서 30분. 수술 시작에서 끝 약 1시간 이내. 다음, 분만 후 퇴원. 출산 후 1일에서 2일 후 퇴원 가능. 수술 후 평균 3일에서 4일 후 퇴원 가능. 다음, 통증 정도. 분만 진행 시 통증 발생, 무통 분만이 가능하지만 실패 가능성 있음. 수술 후 통증 발생. 다음, 분만 후 상처. 회음부의 회음절개 부위. 태아가 나오는 복부 약 10cm에서 15cm. 마지막으로 분만 후 첫 수유. 신생아 및 산모에게 문제가 없으면 가능. 신생아 및 산모에게 문제가 없고 수유가 불가능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능입니다. 질문 10.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바로 1. 제왕절개 수술을 우선 고려하게 되는 경우. 먼저, 아기가 너무 클 때. 다음, 산모의 질병으로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때. 다음, 태반이 자궁 출구에 매우 가까이 있거나 출구를 덮고 있어 자연분만을 하면 과다출혈 위험성이 높은 전치 태반인 경우. 다음, 태아의 머리가 아닌 엉덩이 부분이 아래로 향해 있는 둔이 태위인 경우. 다음,
쌍태아인 경우. 다음, 이전에 제왕절개 또는 자궁근종 수술 등 자궁수술에 기왕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분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산모가 원하는 경우. 방과후 2.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먼저, 진통 중 태아 심장박동수가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다음, 진통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는 분만 지연의 경우. 자연분만을 원하거나 제왕절개를 고려하는 모든 상황에서 산모의 상태와 분만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분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11.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통 출산 후 6주에서 8주까지를 산욕기라고 하는데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를 말하며 신체에 따라 이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엄마는 빨리 회복되어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삶은 임신 전 상태로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몸이 임신 중 서서히 변하고 적응하는 것처럼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수많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신체 상태와 더불어 새롭게 생긴 아이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감정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의 변화 또한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질문 12. 자연분만 후 회음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자연분만을 하면 회음부 절개 부위의 통증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분만 직후 얼음을 이용한 냉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분만 1일에서 2일 후에는 좌욕을 하는 것이 회음 절개 부위의 통증 완화와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좌욕이란 항문 및 그 주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대야에 넣은 따뜻한 물에 둔부를 담그는 것입니다. 질문 13. 출산 후 자궁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답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모두 오로는 4주가량 지나면 색깔이 흐려지고 양이 줄어들면서 지속될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자궁 수축 부전이나 잔류태반 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만 후 6주가 지나면 자궁이 임신 전 크기로 돌아오고 자궁 경부의 상태도 회복됩니다.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평균 7주에서 9주 후 생리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오로는 분만 후 자궁에서 나오는 혈성 분비물입니다. 질문 14. 산후 통증이 있나요? 답변. 임신 기간 중 호르몬의 영향과 자궁 증대로 인한 느슨해진 인대의 변화로 분만 후 근육통, 관절통, 요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15%에서 25%의 산모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으로 이러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 산모보다 산후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산후 1개월 이내에 사라지는데 충분한 휴식, 이완운동, 적당한 강도의 스트레칭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질문 15. 출산 후 요실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만 방법과 상관없이 재채기를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는 현상. 케겔 운동. 방과후 1. 질 주위 근육을 조였다 펴기를 반복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방과후 2. 5초에서 10초 동안 천천히 회음 관략근을 수축시켜 긴장 상태 유지. 방과후 3. 한 번에 10회에서 15회, 하루 3세트에서 5세트. 산후 3개월. 방과후 4. 케겔 운동만으로 호전되지 않는 심한 요실금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16. 산후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신부의 50%에서 80%가 분만 후 우울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 정신과적 병력이 있거나 산모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산후 우울증의 발생 빈도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만 후 호르몬의 변화뿐 아니라 양육 문제,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주위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없으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에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출산 전에 남편과 함께 육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는 제5장 기타 유용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질문 17. 모유 수유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답변. 모유 수유를 하면 지속적인 호르몬 변화로 산후 회복이 빨라집니다. 장애 여성의 경우 모유 수유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으나 모유 수유는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과후 1.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미치는 장점. 동그라미 1. 아기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동그라미 2. 중추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과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동그라미 3. 각종 면역물질과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 감염 질환의 발생을 현저히 줄입니다. 동그라미 4. 천식, 습증, 림프종, 당뇨 등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줄입니다. 동그라미 5. 충치 발생을 줄입니다. 동그라미 6. 생체 이용률이 높은 철분을 함유해 빈혈 발생이 적습니다. 동그라미 7. 인지 능력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킵니다. 방과후 2. 모유 수유가 산모에게 미치는 장점. 동그라미 1. 아기가 젖을 빨 때 반사적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자궁을 수축시키고 산후 출혈을 줄입니다. 동그라미 2. 젖분비 호르몬이 분비되어 배란이 억제되므로 자연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 칼로리 활용이 높아져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동그라미 4. 칼슘 대사를 촉진시켜 골다공증 발생이 줄어들고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 빈도가 감소합니다. 동그라미 5. 아기의 감염성 질환을 줄여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분유 및 관련 기구인 젖병, 소독기구 등을 준비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질문 18.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모유 수유를 할 생각이라면 선전 모유 수유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수유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자연분만을 하고 출생 후 30분에서 1시간 내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하며 한쪽 젖을 10분에서 15분 이상 충분히 먹인 후 다른 쪽을 먹이고 하루에 적어도 8회에서 12회 먹여야 합니다.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하는데 출산 후 바로 젖을 먹이지 못할 때는 초유를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짜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했다가 먹입니다. 밤에는 4시간마다 깨워서 먹이고 우유병이나 놀이개 젖꼭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유 외에 물이나 분유, 설탕물, 보리차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유는 적어도 돌까지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초유란 아기를 출산한 여성의 유방에서 처음 나오는 젖을 의미합니다.